예, 이번 주 또 생각해야 될 투자 정보 업데이트하는 주 초반 시간입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인데 오늘은 전화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국에 오시다가 차량 문제로 지금 못 오셨는데 차만 문제가 있는 거죠? 다치신 건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자, 우리가 투자 업데이트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얘기를 아니할 수 없잖아요. 금융시장에 지금 충격이 몰아닥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재빠르게 그래도 미국 정부나 금융당국이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파장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오늘 새벽에 지금 아침까지 미국에서 두 번 얘기가 나왔죠. 연준에서 지금 예금 25만 불 이상 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지급해주는 걸로 나와 있고, 오늘 밤에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담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투자 심리를 더 이상의 뱅크런 같은 걸 나오지 않게 하려고 투자 심리, 정확히 하면 예금자 심리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그런 조치인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런 것이 나오고 우리나라 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버티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SVB라는 것이 테크에 많이 익스포저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좀 시츄에이션이 발생했는데, 하지만 이게 아주 낙관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된다고 하는 것은 이 은행보다 더 우량한 은행들, 우리가 이게 16번째 은행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JP모건, 취스나 여러 가지 앞에 있는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이동성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괜찮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게 확대될 가능성은 시스템 리스크로는 아닌데, 이슈는 이러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투자라는 것이 이런 테크라든지 이런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투자 자산의 운영이 있어가지고의 다른 은행에 대한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며칠 또는 길게 봤을 때는 다음 주 초에 다음 주죠. FOMC에서 실제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의 어떤 변화 여부까지는 다소의 여진이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예. 주제 말씀하실 거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슈? 예. 네네.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던 리포트가 하나 좀 어텐션 할 만한 게 있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관련되는 것이 아무래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주에 관련되다 보니까 네. 이거를 말씀드릴 때 약간의 조심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잘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리포트는 메리츠증권의 3월 8일 날 나온 리포트인데 제목이 2차 전지 어떤 주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산업에서 우리가 기술이 확산될 때 판가 인하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가 인하가 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고공행진하고 있는 성장주에 대해서도 한번 의미를 듣고 싶어보자 이런 의미예요. 제목이 판가 인하, 원가 절감을 수납하겠죠. 판가 인하의 역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판가라는 게 판매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처음에는 네, 이제 네. 신제품이 나오고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면 굉장히 비싸다가 산업이 커가고 대중 생산이 되고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산업이 이제 성장하는 건데 산업이 성장할 때에 기업의 밸류들이 사실은 기대감만 같은 게 제자리를 찾아갈 재평가를 봐야 된다 이런 의미실 텐데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술이 확산될 때, 처음에는 희망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시총이. 근데 어느 순간에 신제품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당연히 100명에 한두 명이 사용하는 얼리 어답터라든지 이노베이터 구간을 지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따라서 대중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첫 번째 주목할 것이고요. 하지만 두 번째는 그 시점을 분기점을 해가지고 업체 안에서 경쟁이 또 본격화됩니다.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체 간에 가격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화 가속화와 산업 업체 내에서 경쟁이 본격화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관련되는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주식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흔히 얘기했을 때 프라이스 드림 레이셔 또는 프라이스 호프 레이셔라고 약간 평가 절하합니다만은 그런 거 단계를 가지고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수주만 받으면 괜찮다. 이익은 관계없다 해서 PSR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떤 국면이 이렇게 전환될 때
적정한 평가의 잣대가 무엇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2차 전지 이런 것도 매출이 아닌 이익단에서의 적절한 그 잣대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화두를 던진 거가 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맨 마지막은 그렇다면은 2차 전지 주식이 조정을 받던 아니면 조정은 아니더라도 성장 곡선이 주가의 상승률이 좀 다소 둔화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럼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주식을 좀 더 봐야 될 것인가. 많은 기업이 좀 쏠림이 있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어쨌든 뭐 지금 약간 좀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좋질 않아서요. 뭐 2차 전지에 대한 밸류를 지금 좀 이제 성장하는 산업인 것만은 뭐 의심의 여지를 사실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밸류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고요. 관련해서 그럼 그런 타이밍에서 또 2차 전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종목별로 기회가 있는 건 어디일까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해줘 보시죠. 네, 일단은 그런 그 평가 인하하고 대중가속화돼서 성장 문제가 되면은 PC나 스마트폰이나 뭐 하다못해 여러 가지 그 조선주도 PSR 다음에 EBITDA나 PER로 가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짧으니까 우리 EBITDA 그러니까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한 에비타라고 그러죠. 에비타 대비했을 때 시총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변곡점이 보통 옵니다. 과거의 경험상 본다면 그 점이 빠르면 EBITDA 15배, 늦으면 EBITDA 25배, 즉 EBITDA 기준으로 20배 전후로 했을 때 변곡점이 온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최근에 주가가 그런 그 어떤 분기점에 도달했거나 오버되는 주가들이 2차 전지에 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어텐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거나 성장률이 주가가 둔화되면 상승률이 저는 상대적으로 리서치가 덜 된 주식 또는 기존에 갖고 있는 본업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런 그 2차 전지를 추가하는 주식이 좀 더 새롭게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세 가지 분인데요. 하나는 리튬, 두 번째는 동박, 세 번째는 니켈 도금입니다. 리튬은 아시다시피 리튬은 그 소재 산업인데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록 성장의 속도라든지 주가의 탄력은 이 철강이라는 주식이 핵심이기 때문에 아직은 리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에서 거꾸로 반대로 성장 잠재력이 주가에 반영될 여지가 중기적으로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동박입니다. 동박 관련된 SQC는 본업인 화학이 있기 때문에 화학 업종에 대한 그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다면 주가는 동박만 가지고는 잘 못 갔겠죠. 그런 측면에서 잠재력이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니켈 도금인데요. 여기는 역시 새롭게 사업부를 니켈 도금이라는 쪽으로 확산하는 건데 관련돼서 TCC 스틸, 동국산업 같은 많이 리서치가 안 된 종목들이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그 증산, 니켈 도금을 위한 증산이 이루어지는데 니켈 도금은 전체적으로 서플라이 디맨드가 올해보다는 24년에서 25년 갈 때는 슈티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좀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가 뭐 성장성이 꺾일 거라고 이제는 뭐 산업이 뭐 개화해서 쇠그러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러나 이제 성장성에 대한 밸류를 재평가해 봐야 될 시간이고 지금 그 가운데 리서치가 좀 덜 된 오를 만한 섹터와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오늘은 방송 환경상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하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